이날은 현도 우울한 일이 있었다. 현의 동그라미. 서울 문인보국회에서 문인 걸기대회가 있으니 올라오라는 전보가 온 것이다. 문인 걸기대회 체크. 전보의 체크. 전보라는 건 편지입니다. 편지. 전보는 편지예요. 현에게는 엽서 한 장이 와도 먼저 알고 있는 주제소에서 주제소의 체크. 이 주제소란 단어는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습니다. 주제소는 지금으로 말하는 파출소예요. 근데 파출소가 주제소라고 나온 순간 뭘 알아야 되냐? 아, 일제강점기구나. 이런 배경 지식을 알아야 합니다. 이해됐나요? 장문 전보가 온 것을 모를 리가 없다. 긴 편지가 모를 리가 없다. 일본 제국의 흑막이 절망한 이때 문인들의 걸기대회에서 밤낮 낚시질만 다니는 이자가 응하느냐 안 응하느냐는 주제소뿐 아니라 일본인이요 방공감시초장인 우편국장까지도 흥미를 가진 듯 현의 딸아이가 저녁 때 편지 붙이러 나갔더니 너희 아버지 내일 서울 가느냐 묻느라는 것이었다. 자, 그래서 모든 편지, 이 전보를 다 누가 감시했다? 일제가 감시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김직원은 처음에 현도로 김직원의 체크. 문인 걸기대회에 나가지 말라고 하였다. 가지 말라의 밑줄. 가지 말라는 말을 들으니 현은 가지 않기가 도리어 겁이 났다. 그랬는데 다음날 두 번째, 또 그 다음날 세 번째 좌우간 답장을 하라는 독촉 전보를 받았다. 편지를 받았어요. 이것을 한 김직원은 그날 일찍 현을 찾아왔다. 우리 딸이 노혼한 것들이야, 늙은 것들이야, 새 세상을 만났는데 무슨 소용이 있으리까마는 현공 같은 젊은이는 어떻게든 부지했다가의 체크. 그의 한복 맡아주시오, 한복 맡아주시오의 체크. 자, 그래서 목숨을 부지했다가 나중에 큰일을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나요? 여기까지는. 그러자면 웬만한 일이건 과히 뻗대지 맙시다. 버티지 맙시다. 징용만 면할 도리를 해요. 체크. 여기서의 징용은 강제징용, 군대에 끌려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날 가네무라 순사가 나타나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 떠나느냐? 떠나면 여행 증명을 해가지고 가야 하지 않느냐? 안 떠나면 참석을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나중에 서울 가면 자기의 회중식에 수선을 좀 부탁하겠다고 하고 갔다. 자, 그러면 참석을 하면 좋은 걸까? 안 참석해야 좋은 걸까? 참석을 하지 않아야? 아니지. 다시. 문인 보국회에서 문인 걸기대회가 있어요 했어. 그러면 참석을 해야 목숨을 보존할 수 있을까? 참석을 하지 않는 게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걸까? 참석해야 목숨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김직원은 나한테 뭐라고 했다? 현에게 목숨을 부지했다 한복만 맡아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서울을 갔다 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해됐나요? 그러면 서울을 가면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일제강점기니까 이 문인보국회는 친일일까 반일일까? 친일? 그렇지. 친일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이해됐나요? 일제와 관련이 깊은 모임이었다. 그래서 가면은 목숨을 보존하게 되는 것이고 일제하고 관련이 깊은데 가지 않으면 일제에 반항하는 거라서 군대에 끌려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던 거예요. 이해됐나요? 또 한 번 비명을 하고 하루를 앞두고 가네무라 순사의 수산할 시기를 맡은 거죠. 서울 문인보국회로 올라온 것이다. 이 체크. 그래서 결국 뭐예요? 삶을 위해서 선택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 문인들의 일본말은 되게 유창했다. 봐봐. 조선 문인들의 일본말은 되게 유창했다의 체크. 당대 상황에 대한 이야기죠. 일본을 싫어했어? 좋아했어? 일본에 굴복한 거죠. 그래서 일본말에 유창한 거죠. 서투른 것보다 유창한 것을 보니 유쾌해야 할 터인데 얄미운 것의 체크. 근데 일본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게 현은 꼴보기 싫다고 이야기를 했어. 그럼 현의 속마음은 뭐야? 친일이야 반일이야? 반일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차라리 제 소리 이외에는 옮길 줄 모르는 개나 돼지가 얼마나 명예스러우랴 싶었다. 그러니까 뭐야? 개돼지만 더 못한 놈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해됐나요? 약소민족은 강대민족의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부터가 비극의 감수였던 것이다. 그래서 뭐예요? 문화에 침탈당하는 것이 비판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일본의 작가들의 축사나 주장은 자연스럽고 옳게 보이게 생각되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다. 왜? 일본 작가는 일본말 하는 게 당연하잖아, 사실. 그치? 그러면 걔네들은 걔네 말을 하는 게 바른 것, 강대국이니까 좋은 것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것도 아니다. 그것도 아니었다의 체크. 그럼 뭐야? 이 새끼들도 개새끼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근데 뭔가 이상해. 왜? 앞부분에서 본인 나라의 말을 본인이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했거든. 근데 마음에 안 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논리가 맞지 않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왜 안 맞는지 봅시다. 현의 생각엔 일본인 작가들의 행동이야말로 이해하기 힘들었다. 한때는 유정열 같은 사람은 유종열의 체크. 동포여 궁극주의를 버려라. 약한 자를 학대하는 것은 일본의 명예가 아니다의 체크. 그럼 뭐야? 약자는 조선인이지. 조선인을 학대하는 건 일본의 명예가 아니다. 하지 말자라고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어때요? 한때는 히틀러가 조국이 없는 유태인들을 추방하고 진시황처럼 법문용례를 빙자해 철학 문학을 불질할 때 이것에 제법 항의를 결의한 문화인들이 일본에도 있지 않았는가. 그럼 뭐야? 원래 일본 작가, 일본의 문화인들은 약소국을 괴롭히는 것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근데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찍소리도 하지 못하는가? 왜? 지들 나라가 조선을 침탈하기 때문인 거죠. 이해됐나요? 조선인이나 만주인의 경우보다도 그래도 조국이나 저희 동족의 진정한 사랑과 의견을 외칠 만한 자유와 의무는 남아있지 않을 것인가? 우리를 위해서 아니라 지네가 망하지 않으려면 그러야 하지 않는가? 비판해야 하지 않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진정한 문화인의 양심이 아직 일본에 남아있다면 조선인과 만주인의 불평 해결은커녕 위로조차 아니라 불평할 줄 아는 그 본능까지 마비시키라는 사이비 종교가 많이 쏟아져 나오고 저희 민족 문화의 한 발원지라고도 할 수 있는 조선 문화나 거기에 체크, 저희 민족 문화의 한 발원지 체크. 그럼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일본의 문화는 어디가 시작이었다? 조선의 시작이었다. 이해됐나요? 조선이 일본의 문물을 전파했는데 조선의 문화와 예술을 보호하지를 못할 만적 야만적 관료의 앞잡이가 되어 조선어의 말살과 긴치 않은 동조론이나 국민극의 앞잡이 따위로나 나와 돌아다니는 꼴들은 반세기의 일본 문화라 너무나 허무한 것이 아닌가. 이해되나요? 뭔 말인지? 이해 잘 안 돼? 앞에서 내내 뭐 설명했어요? 야 일본 애들아 니네가 그렇게 히틀러가 할 때나 약자들을 괴롭히면 안 된다고 해놓고는 지금 일본이 막상 조선을 지배할 때는 어때? 앞장서가지고 시대극을 만든다. 뭐 세뇌하는 연극을 만들거나 아니면 조선어의 말살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되나요? 네. 물론 그네들도 양심 있는 문화인은 상당한 순환일 줄을 안다. 양심 있는 애들한테는 순환이겠지. 이 상황이 힘들겠지. 그러나 너무 태평무사하지 않는가. 그러나 그들이 다쳤나? 다치지 않았다. 이런 생각에서 펀뜩 박수소리에 놀란 혀는 차츰 자기도 등단해야 돼. 그 만주국 작가보다 더 비극적으로 얼굴에 근육을 격려시키면서 내용이 더 구린 일본어를 배산해야 될 것을 깨달았을 때 그럼 뭐야? 이제는 현이 올라가서 연설을 해야 할 차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해돼? 근데 그게 좋다 나쁘다?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또 여태껏 배워온 일본 문화인들을 비난하며 있던 제 속을 들여다볼 때 내 자신은 무엇냐? 거기에 체크. 뭐하고 있어? 내적 갈등하고 있어. 뭐에 대해서? 나는 일본인들이 말하지 않는다 한다고 일본인들을 불평했죠. 걔네들한테 비판했죠. 근데 정작 본인은 뭐 해야 돼? 일본어로 강단에 올라가서 말을 해야 해. 근데 그 현장에 본인이 와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왜 여기 와 있냐? 혀는 무서운 꿈속이었다. 뛰어도 그 자리에만 있는 꿈속처럼 혀는 기를 쓰고 뛰듯해서 겨우 자리를 일어섰다의 체크. 그럼 뭐야? 강단에 올라서기 위함인가? 아니겠지. 이 그지같은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 일어난 거죠. 일어서고 보니 걸음은 꿈과 달라 옮겨지었다. 모자가 남아있는 것도 의식 못하고 혀는 모든 시선이 올가비를 던지는 것 같은 회장 체크. 여기서 회장은 모임장이에요. 모임장을 실그머니 빠져나오고 말았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이해해서? 그래서 일본인들은 본인이 실컷 좋겠지만 본인이 거기서 일본어로 강연을 하게 되면은 본인의 신념을 어긋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했다? 튀었다. 어찌 될 것인가? 의장 가야마 선생은 곧 내가 나설 순서를 지적할 것이다. 문인 보국회 간부들은 그 어마어마한 고국 관리와 고국 군인들 앞에서 창시 안 하는 체크. 창시를 안 했다는 이야기는 창시개명에 대한 이야기. 창시개명이 뭔지 아나?
일본식으로 이름 바꾸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근데 창시를 안 했다고 했으니까 나는 반일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것을 외치면서 찾을 것이다. 위에서 누가 내려오는 소리가 난다. 그럼 어떻게 해서 쫄리겠지. 튀었으니까 변소로 튀었다. 화장실로 튀었어요. 내려오는 사람은 절거덕절거덕 할 소리가 났다. 바로 이 부민과 식단에서 언젠가 한번 우리 무인들에게 너희가 황국 신민으로서 충성하지 않을 때는 이 칼이 너희 목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던 그도 우리 동포인 체크. 무슨 말? 조선인인데 일본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자인지도 모르는데 절바닥 소리는 변소로 들어오는 눈치다. 현어는 대변소 속으로 들어섰다. 대변소의 체크. 그럼 뭐야? 똥칸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 한참 만에 소변을 끝낸 칼소리의 주인공은 나가버렸다. 그러나 그 뒤를 이어 다른 구두소리가 들어선다. 누구든 이 속을 엿볼 리는 없을 것이나 현은 그 시골에서 낚시질을 가던 길 산등상에서 순사부장과 맞닥뜨렸을 때처럼 꼼짝 못하겠다. 왜? 두려움이지. 변기는 씻겨 내려가는 시기나 상당한 무더위로 독하도록 불결한 내음새다. 현은 담배를 꺼내 피워 물었다. 아무리 유치장이나 깜빵 속이기로 이다지 좁고 이다지 더러운 공기는 아니라 싶어 사람이 드나들어 치고 용무 이외에 머무르기 힘든 곳은 변소 속이라 느낄 때 현은 쓰는 소리도 나왔다. 무슨 말이야? 차라리 깜빵이 낫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보다? 여기 똥통보다. 이해됐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चा했구나. 싫어.